일부러 자는 거 기다린다고 2분 더 늦게 시작해. 자, 법 할게요. 자, 국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네, 요거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설명을 막 했어. 여기 보면 이제 이 국회가 막 이제 행정청으로 막 위임하고 한단 말이야. 자, 이제 위임하고 하는데 이 위임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읽고 있는 그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타고 올라와서 봤더니 걔가 그 지식이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었냐면 삼권분립에서 지식이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행정부는 원래 뭘 못 만들어? 법을 못 만들어.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위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사실 뭐밖에 없어? 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는 거야. 자치단체는 행정주체입니다. 맞죠? 자,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그런 걸 우리는 행정규제라고 부르는데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법률에 근거해야 돼. 자,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법령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따라서 그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도 많단 말이야. 살다 보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행정입법의 그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서 규제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는 법으로 하나하나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에 했던 범위 중에서 그거 기억납니까?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장교수는 올해 안 했나? 안 했구나. 맞네. 올해 거였구나. 미안. 작년 거라고. 오케이. 미안. 자, 하여튼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지식을 좀 가져오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어기면 벌을 줘야 된단 말이야. 헌법 같은 경우에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안에는 대체로 뭐가 있냐면요,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합법이고 어떻게 불법인지에 대한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뭐 이익을 얻었는가, 뭐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걔네를 탁탁탁 정해줘서 해야 되는데 드론은 새로 생겼어. 법에 있어? 없어? 없어.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법을 바로 만들어? 법 바로 만들어서 바로 돼? 혹시 뉴스에서 법이 바로 통과되는 거 봤어요? 맨날 싸우고 있는데? 안 되지. 맞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60% 이상, 60%인가 70% 이상 동의해야 되는데 법은 바로 안 만들어져.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서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하고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드론 유행 다 지나가고 나서 법 생길 거야?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고 나니까 자꾸 뭐가 커지는 거야? 행정입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적용탁 할 수 있는 이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 같은 경우처럼 첨단 기술이랑 관련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되는 거,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서 규제를 달리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서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만드는 것도 행정청에서 그냥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300명끼리 모여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행정청은 어차피 수장이 누구야? 대통령이야. 위에서 아래로 전달해가지고 시행하면 그만이야. 맞죠? 자, 그런데 이 행정입법이 원래 법률을 벗어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행정입법의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답니다.
자,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행정부에 뭐 하는 거야?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그렇죠? 맡겨주는 거야. 우리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절차가 너무 많으니. 자,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뭐라고 한다?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명령은 안 지키면 안 되죠.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적용. 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생겼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드론 날리고 이제 나 갑자기 수갑 치고 가는 거야. 왜 가는지도 몰라. 나중에 알아. 법이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임 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일부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법률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자,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포괄적 위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이 새로 됐어. 그러면 드론에 관한 법률 1조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해놓고 상세한 거 누구한테 맡기냐면 행정청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드론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게 바로 뭐야? 포괄적 위임이에요. 정확하게 드론 딱 정했고 그 다음에 드론이 무엇인지도 정의를 내려야 돼. 맞죠? 그러니까 걔네를 콕 정해가지고 딱 위임을 해줘야지. 그냥 날아다니는 거 이러면 뭐야? 그냥 종이 비행기 날리는데도 잡혀갈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포괄적 위임은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됩니다. 위임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괄적 위임을 하면 안 돼요. 근거법률이 탁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이 뭐 하는 거야? 위임명령으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의 내용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위임을 어느 정도 하는데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게 작동이 되는 드론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놔. 맞죠? 자, 그러면 그 드론도 디자인도 다를 거고 성능도 다를 거고 다 다른데 어찌됐건 간에 걔네는 한 종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거 해당 안 되는데요. 근데 보니까 같은 종류야.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법에 저촉되는 거야. 너 그거 날리면 안 돼. 가 되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자,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냐면 새롭게 생겨난 기술일수록 법률에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을 거야. 맞죠? 자, 그러다 보면은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첨단 기술과 관련된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해야 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될지 몰라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돼? 포괄적 위임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랑 연결된 거야. 한편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자, 법률로부터의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해서 제정돼서는 안 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겠지. 맞죠? 근거하는 법률을 행정청에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또는 확대 해석이나 축소 해석해가지고 명령 만들면 안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법적 유효력이 없겠지. 왜? 법률 근거를 어겼기 때문에. 근거인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자, 다음 행정규칙입니다. 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직무 구조 체계를 문서화해 놓은 겁니다.
이 중무 구조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민원 전화를 걸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기다리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자꾸 전화 딴 데로 돌려가지고. 맞죠? 왜 그런데? 직무 구조 체계가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이야. 맞죠? 그런 걸 문서화해 놓은 걸 우리는 직제라고 합니다. 자,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 예규 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적용되는데? 아니 만들었는데 국민한테 적용이 안 된다며. 그럼 누구한테 적용돼? 해당 직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용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뭘 안 해도 될까요?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근거한 법률이 꼭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는 거야. 공포 미리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였어? 입법 예고도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기하는데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서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쭉 해서 행정규제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어? 법밖에 없어. 그러면 법의 역할을 하는 행정규제 사항은 뭔데? 위임명령이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위임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뭐로 제정된다? 행정규칙으로 제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임명령, 위임명령 쭉 걔가, 자 다시, 위임명령이 행정규칙으로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임명령은 아니지. 위임명령으로 위임명령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들이 행정규칙으로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겠어? 아까 얘기했던 거. 포괄적 위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신기술이라서 얘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뭉뚱그려서 정의를 내렸어. 이거 포괄적 위임이란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입법 명령을 내리면 이거는 너무 포괄적 위임이라서 위법이야. 그러니까 걔를 뭘로 만들어?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알겠죠? 자,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제 내신이랑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을 치거나 모의고사를 읽을 때도 지금 여기 읽으면서 윗문단이 생각이 나야 돼. 아, 이거는 윗문단이랑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너무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서 포괄적 위임을 할 수밖에 없어.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자,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도 제정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야? 행정규칙으로도 제정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행정규칙으로도 제정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행정규칙은 어찌됐건 간에 뭐가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조례.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시, 서울시, 제주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회가 하니까 당연히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 자, 그러면 제정 주체가 당연히 누구겠어? 지방자치단체겠지. 시청, 구청. 자, 그래서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됩니다. 자, 조례도 행정규정사항을 규정하려면, 자, 행정규제사항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맞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걸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는 있대요.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안 돼, 이거는. 맞죠? 자, 그래서 조례는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수막 많이 붙어있죠.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위임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어. 얘네들의 성질이요, 각각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A와 B의 공통점, 근데 C는 해당 안 돼. A와 C의 공통점, 근데 B는 해당 안 돼. 이런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맞죠?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입법 명령이나, 그 다음에 행정규칙. 이름이 너무 어려워. 행정규칙 그리고 조례 이렇게 있으면 행정규칙은 뭘 안 해도 돼. 공포를 안 해도 돼. 근데 얘네들은 공포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B랑 C는 또 뭘 받을 수 있어?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랑 조례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법명령은 뭘 받을 수 없어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머릿속에 좀 잘 떠오를 겁니다. 나중에 따로 정리해 보세요. 자,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재정 주체가 동일하다. 아니지. 아까 뭐야? 조례는 어디서 한다고? 부산시에서 한다고. 그렇죠? 자, 다음 2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지역의 특수성 아니지. 지역의 특수성은 뭐만? 조례만. 자, 다음 3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는 해당한대? 행정규칙은 해당한대. 자, 다음 4번. 행정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아니지. 포괄적 위임은요, 행정규칙이랑 조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는 가능. 입법 명령만 안 되는 거죠. 다음 5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맞죠?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원해서 뭐 하는 거야? 행정규제 사항으로 만드는 거야. 행정입법으로 만드는 거죠. 자, 다음 기역의 이유. 자, 기역은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이 뭐야? 첫 번째,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는 거. 세 번째는 축소하는 거. 그건 뭐야? 결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번 선지에 나와 있죠. 1번. 자, 다음 28번. 자,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 얘를 규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행정규칙. 요구 필요 없습니다. 맞는 말. 자, 다음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미안합니다. 2번이구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결착. 이것도 규칙이네. 자,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누구한테 적용? 공무원한테 적용.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적용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자,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그쵸? 지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은 누가 하는데?
법률이 하죠. 법률이 이거는 행정규제 사항인 것 같아. 야 행정청에서 좀 대신해줘 이거잖아. 자 다음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재정주체에 의해서 제정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못 찾더라고. 자 봐봐 위임이잖아. 위임 이거 누가 누구한테 위임한 거야? 국회가 행정청. 행정규제사항 누가 만들어? 행정청이 만들어. 맞죠? 자 그래서 재정주체 누구야? 행정청. 그래서 위임받은 재정주체에게 제정된다.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임명령이랑 그 다음에 조례 행정규칙은 서로 다릅니다. 맞죠? 왜 그런데? 조례나 행정규칙은 뭘 받을 수 있는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 명령은 안 돼. 자 다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다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지금 현수막 설치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려준대요. 5개 관계물 등의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그 다음에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 얘 뭐야? 근거 법률이겠네. 자 그래서 신고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이니까 얘는 명령 뭐야? 위임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까지가 뭐냐면 위임 명령에서 제시한 거야. 야 현수막 설치해야 돼. 그러면 뭐 신고해 이거야. 신고하고 설치해. 까지가 위임 명령인데 또한 위 법률 16조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요거 뭐야? 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야? 신고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표시해야 돼. 까지가 모든 우리나라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뭘 따라야 돼? 이 지방의회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돼. 그래서 현수막이 여러분들 내가 이제 걸어봐서 아는데 이 동네마다 이거 구마다 있거든요. 이게 진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규칙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규칙이 다른가 싶을 정도로 달라요. 완전 그냥 구 마음대로입니다. 갑이거든. 그냥 현수막 걸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 꿈을 파는 사람들이요. 꿈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해당 구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법을 따라야 돼요. 알겠죠? 그게 조례입니다. 자 볼게요. 가의 3조 내용에서 나의 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군. 맞나요? 자 봐봐봐. 얘가 범위가 넓은 거야? 얘가 범위가 넓은 거야? 얘가 범위가 더 넓은 거야. 맞죠? 이거 안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기 힘드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더 세세하게 따지는 게 뭐야? 지방조례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번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서로 바뀌어야죠.
자, 다음. 바뀌면 문장 되는 거 맞지? 나의 제5조의 신고 대상에 관한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 그렇지? 사항에서 3조의 내용, 사항에 내용과 문장이 바꾸면 안 되는구나. 네, 구체적 내용 틀렸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더 구체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나의 제5조는 가의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서 위임을 받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서 받았겠어? 3조에서 받았겠죠, 3조. 맨 위에 있는 거. 법률로부터. 자, 다음.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자, 입법 예고랑 공포 절차는 나다는 위임 명령이랑 조례거든. 둘 다 거쳐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모두가 돼야 돼. 위임 명령이나 조례는 둘 다 공포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치는 건 행정 규칙. 자, 다음.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그쵸? 똑같은 광고물을 가지고 일단 법의 허락,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의 허락, 그 다음에 조례의 허락을 다 따르면 뭐야? 그때 설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고물은 서로 똑같은 광고물이어야지. 맞죠? 일치하는 거. 그쵸? 자, 다음.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서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맞나요? 아니죠. 나는 국민 전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국민 모두.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단백질이 지금 바이러스. 34. 자,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자, 질병 유발 병원체에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대요. 자,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자, 그러니까 세포막은 기본 구조에 속합니다. 지질을 주 성분으로 한대요. 이중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세포막은. 자, 그래서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에,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대요. 자,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세포벽이 따로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캡시드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는 거야. 껍데기. 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질을 녹이는 어떤 약품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 지질을 높이는 약품은 누구에게 적용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여있는 바이러스. 그 이외의 바이러스는 안 먹혀. 캡시드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먹혀? 세균이랑 진균도 먹히겠지, 약품이. 왜? 얘네도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죠? 자,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이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어낸대요. 자,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이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자,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대요.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있어. 그 성분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파괴시켜버려. 그러면 그 약품을 만들면 뭐야? 모든 병원체에 적용, 대부분의 병원체에 적용 가능하겠지. 맞죠? 그래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일지라도 그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랑 적게 가지고 있는 애한테는 효과가 다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멸균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걔는 뭐야?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을 녹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죠? 파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멸균제는. 그러니까 모든 병원체를 다 사멸시켜버려. 감염 방지제는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학물이랍니다. 자, 그래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대요. 자, 감염 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소독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독제를 어디에 쓰면 안 돼? 지질을 주성분으로 쓰고 있는 우리 신체 부위에 쓰면 안 돼. 그게 바로 뭔데? 눈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세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도. 자,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다음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작용 기제 중에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자, 다음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대요. 대부분은 함께 작용한대요. 자, 그래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킨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요,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킨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변성시킨대요.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답니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뭘 녹이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질을 녹이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지질 피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크다는 거야. 요 알코올 화합물은. 자, 다음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 지질 피막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질 피막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얘를 파괴시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야. 자, 지질 피막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대요.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대요. 자, 얘는 뭐야? 지금 지질 피막의 유무와 상관없이야. 맞죠? 그럼 얘는 지질 피막 녹이는 성분 많이 들어있겠어? 적게 들어있겠어? 적게 들어있겠지. 얘네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예방에 쓰이는 거야. 자, 그래서 산화제가 널리 사용되는데
병원성 바이러스의 반격에 사용되는 상하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또는 감염력을 잃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표면은 아까 1문단에서 나왔는데 세포막 대신 뭐가 있다고? 캡시드로 부르는 단백질이 있다고. 자, 그리고 캡시드 외부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자, 그럼 봅시다. 캡시드로만 둘러싸이는 애가 있어. 그러면 뭘 써? 산화제를 써. 그런데 캡시드 외부에 뭐도 있어? 지질 피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뭘 써? 알코올을 써. 이해돼요? 왜? 알코올은 지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니까. 자, 산화제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니까? 캡시드를 녹이는 역할을 하니까. 단백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분단에 보면 캡시드로 둘러싸져 있는데 대부분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아닌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산화제 이렇게 되겠죠. 자,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대요. 자, 그래서 알킬화제랑 산화제는요, 알킬화제가 아까 알코올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답니다. 자,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그러니까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연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화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이 알킬화제는 단백질이랑 만나면 단백질을 변화시켜, 핵산의 연기랑 만나면 핵산을 변화시켜. 그래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대요. 그렇게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거겠죠. 자, 다음 산화제인 하이포연소단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껍데기가 캡시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단백질도 녹이겠지만 그 바이러스의 내부에 단백질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 걔네도 녹여버려. 그러면 뭐야? 걔네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않는 것은. 자, 이거 2, 3, 4, 5를 볼게요. 지금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디에 나와 있었어? 여기 알코올 화합물 나와 있었. 여기 있네. 알코올 화합물 나와 있었습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 자, 다음 3번.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바이러스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중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옵니다. 자, 다음 4번.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은 뭐 되게 많았잖아. 맞지? 하이포염소산 소듐, 그 다음에 알킬화제 등등등. 자, 다음 5번.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데? 이거 뭐라고 할 거야? 공통으로 가진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이러한 병원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을 뭐 하기 때문에? 파괴하기 때문이야. 자, 1번.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 기조로 사람을 감염시킬 건데,
병원성 세균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감염시킬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다음 위크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다. 맞나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 에탄올이 아까 알코올 화물이었습니다. 맞죠? 네, 정리를 하면 좋겠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화제였다. 그렇죠? 산화제. 자, 그러면 알코올 화물은 주로 뭘 녹이는데? 지질을 녹입니다. 주로야, 주로. 자, 그 다음에 산화제는 주로 뭘 녹임? 단백질을 녹임. 자,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산화제였습니다. 산화제. 자, 그래서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표면의 단백질을 다른 말로 우리는 캡시드라고 할 거야. 캡시드 손상시키는 거 맞지? 근데 캡시드가 아니더라도 그 내부에 바이러스 병원체 내부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면 걔도 뭐 하는 거야?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기능을 정지시킨다네. 맞죠? 자, 그래서 내부도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죠. 자, 다음 3번.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자, 멸균제는 다 죽어. 맞죠? 멸균제는 다 죽어. 그런데 감염 방지제는 누구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어? 포자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염 방지제로는 이 진균은 죽일 수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4번.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맞죠? 지금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킨다. 자, 다음 5번.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구성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죠? 공통적인 구조는 주로 단백질이겠지.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2번. 자, 다음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멸균제. 자, 니은은 감염 방지제. 디귿은 소독제. 자,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감염 방지제랑 소독제는 성분이 똑같아, 달라? 똑같습니다. 뭐만 약해? 그냥 세기만 약한 거야. 맞죠? 자, 감염 방지제를 세기를 약하게 하면 소독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맞나요? 아까 진균의 포자는 뭐는 안 된다고 했어? 감염 방지제는 진균의 포자 안 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모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니은이 틀렸어. 자, 다음 기역과 디귿은 모두 생활의 환경의 방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처의 소독에 적용이 가능하다. 헐, 멸균제 큰일 나요. 피부 다 벗겨져. 자, 다음 니은과 디귿. 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어느 정도의 지질 피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바이러스의 지질 피막은 녹이는데 어떤 바이러스의 지질 피막은 못 녹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애의 캡시드는 못 녹일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약효가 더 약하기 때문에 얘로 안 되는 건 얘로 해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살균 효과 달라지는 거 맞죠? 자, 다음 기억은 멸균제는 니은 감염 방지제와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이게 봐봐. 세포막이랑 피막은요 성분이 똑같습니다. 둘 다 지질 성분으로 한다며. 맞죠? 말만 바꾼 거나. 얘 지질 피막이잖아. 아니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가능. 자, 다음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 해로움으로 이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이게 아니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디귿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감염 방지제도 사람의 피부에 쓰면 안 좋겠죠. 세니까. 자, 봅시다. 자,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자,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서 B를 얻었대요. 자, 그 다음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C를 얻었답니다. C, A, B, C, D 이렇게 봐야겠네. 자, 다음 이 B에서 잠깐만.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A에서 C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B를 얻었대요. 자, 그래서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안전성을 비교해서 보면 어떠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질을 손상 그 다음에 캡시드를 손상 해야겠네. 지질을 손상시키는 건 알코올 화합물이었습니다. 맞죠? 알코올 화합물. 자, 지질을 손상시키는 건 알코올 화합물, 그 다음에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건 이제 산화제에 가까운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능을 손상시켜 강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기능을 다 가지고는 있어. 맞죠? 다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인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인체와 관련돼서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이 있어요. 얘를 인체에 쓰고 싶어. 그러면 지질을 녹이는 성분을 약화해야 돼. 캡시드를 녹이는 성분을 약화해야 돼. 지질을 녹이는 성분을 약화해야 돼. 왜? 우리 몸은 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B는 A에 비해 B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화됐잖아. 그러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 작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겠지. 그렇죠? 자, 다음 C는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똑같겠지. 자,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겠지. 지질 피막이 없으면 캡시드가 있을 테니까. 맞죠? 자, 그러면 걔한테는 커.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왜 그런데? 지질 피막은 안 건드렸잖아. 맞죠? 지질 손상 안 건드렸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맞는 말. 자, 다음 3번.
C는 B에 비해서 이쪽에다 그쵸?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C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큽니까? 뭐라고 바꿔야 돼? 캡시드가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지. 맞죠? 자,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맞나요? 아니죠. 이것도 왜? B는 지금 지질을 손상시키는 성분이 줄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C는 B에 비해서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같다가 아니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낮답니다. 낮다. 자, 다음 D는 A에 비해 D는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D를 얻었다며. 그러면 뭐야 지금? 얘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거를 기능을 한번 약화시켜. 그래서 인체에 대한 안정성 높였어. 인체에 대한 안정성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 캡시드를 강화시켰으니까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캡시드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은 높아졌겠지. D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A, B, C, D 4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는데 문제가 사실 쉬워가지고 좀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 바꾸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자,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캡시드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캡시드 강화했으니까 캡시드 녹이는 효과 크겠지. 자, 다음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높다. 맞죠? 왜? 지질을 녹이는 성분은 낮췄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 D는 A에 비해서 지질을 녹이는 성분은 낮고 그 다음에 캡시드를 녹이는 성분은 높은 겁니다. 자, 다음 D는 D를 B랑 비교하면 뭐만 차이나? 캡시드를 녹이는 성분만 차이나. 왜? B에서 강화시킨 거니까. 자, 그래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미안합니다. 아, 맞네. 자,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캡시드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잖아. 맞죠? 캡시드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D가 더 크지. 왜? 캡시드를 녹이는 걸 더 강화시켰으니까. 그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습니다. 왜? A에서 B로 올 때 지질을 녹이는 성분 한번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D로 바뀐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요 A, B, C, D를요 A에서 B로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화살표로 좀 나타낸다거나 이러면은 훨씬 더 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손하고 갑시다. 잠깐만, 이게 며칠 차였죠? 며칠 차야? 오늘 한 게 10, 아닌데? 오늘 한 게 15일 차? 아, 진짜? 아, 잠깐만, 14일 차가 6월이야? 헐, 너네 순서가 6월, 9월 수능으로 돼 있어? 그렇구나. 나 거꾸로인 줄 알았다. 수능 9월, 6월 수능으로 돼 있는 줄 알았어. 아, 수능 6월, 9월이야? 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13일, 14일 하해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무슨 문제 있어? 14일 건너뛰었다고. 그러면 다음 주는 14일 차랑 16일 차 하게 되겠네요. 14일 차랑 16일 차. 자, 정리하고 갑시다. 아, 아까 못 잔 점 지금 잔 거야? 계속 짜도 되긴 해. C가 지질을 손상시키는 건 그대로 B는 줘. 그러니까 C는 B예요.
맞네. 있는 거니까 맞네. 내가 저기 뭐냐 아니라고 했어. 아 오케이.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지금 C랑 B를 비교해보면 자 지금 B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해서 B를 얻었고 그 다음에 C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C를 얻었어. 자 그런데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이제 C는 B에 비해서 아니지 C는 B에 비해잖아.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B가 더 큰 거 아니야? 맞네. C가 더 큰 거 맞죠? 미안합니다. 맞죠?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B에서 약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C가 더 큰 거.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C가 더 낮은 거. 그렇죠?